귀로 읽고 가슴으로 듣는 책 오디오 북스위즈. 김규나 장편 소설 체리레몬 칵테일. 구성 연출 김영민. 제작 오디오북 스위즈. 잊고 있었다는 듯 문득 돌아보며 강주가 물었다. 일사병에 걸린 것처럼 창백해진 미호는 거의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송 교수의 모습은 숲에 가려 어느새 보이지 않았다. 못하겠어. 뭘? 답사, 대필 모두 다. 이제 와서 왜? 강주의 물음에는 서울을 떠날 때부터 드러내고 있는 미혼의 불만을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었다. 출장이라고,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느냐고, 그깟 자존심 팽개치고 엄살 좀 그만 부리라고. 강주는 필요 이상으로 한바탕 훈계를 쏟아내고 싶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듯 강주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말하지 마. 난 알고 싶지 않아.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 송 교수, 미연의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줄곧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지만, 소설을 쓸 때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무엇이 이토록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조차 미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지? 강주가 확인했다. 가능하다면 모른 척 넘어가고 싶었던 불안의 정체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미호는 허공을 응시한 채 고개를 끄덕이지도 응 하고 대답하지도 않았다. 가까이 서 있던 느티나무에 등을 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강주는 이마를 일그러뜨린 채 비명이라도 지르는 것처럼 잠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 천치야? 등신이야? 차를 세웠어야지. 저 새끼 멱살 잡고 대관령에 패대기 치고 왔어야지. 강주는 혼란을 털어내듯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다. 송 교수에게 화가 난 것인지 미혼에게 화가 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가방에 손을 넣어 전화기를 찾았다. 쉽게 잡히지 않는지 초조해 보였다. 마침내 휴대폰을 손에 쥐고 강주가 화면을 열었다. 그러나 무엇을 터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간신히 다이얼 숫자 패드를 찾아 번호를 누르려다가 또 머뭇거렸다. 119, 아니 112인가? 중얼거리는 강주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먹을 꼭 쥐고는 끙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지나 화면이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전화기를 바라볼 뿐 넋이 나간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강주를 미호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마누라 그늘에서 벗어나더니 저 노인네가 정신줄을 놨구나. 젊은 두 여자하고 여행한다고 흥분한 거야. 미친놈. 점잖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의미 없는 혼잣말을 숨도 쉬지 않고 중얼거리던 강주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이쪽 저쪽을 오가며 서성였다. 매미들이 여름을 찢어발길 것처럼 울어댔다. 하늘 곳곳에서 붉은 잠자리들이 날아다녔다. 두 마리가 짝을 지어 부끄러움도 없이 교묘히 비행을 했다. 어떻게 하고 싶어? 마침내 걸음을 멈춘 강주가 냉정을 되찾은 얼굴로 물었다. 무슨 뜻일까?
미온이 강주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싫다면 할 수 없지만 강주의 판단은 냉정했고 선택은 신속했다. 그냥 넘어갔으면 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와 내가 있는 공간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건 불쾌해. 하지만 우릴 건드린 건 아니잖아. 나는 졸고 있었고 운전하는 내가 돌아볼 줄 몰랐겠지. 강주가 말했다. 거인의 무릎뼈처럼 땅 위로 드러난 뿌리 위에 걸터 앉아있던 미호는 몇 걸음 떨어져 서 있는 강주를 올려다보았다. 침을 삼킬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너와 나가 가시처럼 목구멍을 찔렀다. 시야를 가리고 있던 안개가 비로소 거치는 것 같았다. 강주는 너와 나 사이의 금을 쭉 그어놓고도 그녀 자신을 우리 안에 우겨놓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넌 아주 우연히 파렴치하고 야만스런 수컷의 사타구니를 본 것뿐이야. 수치스러워해야 할 것은 저 인간이지 우리가 아니라고. 강주가 잠깐 말을 쉬었다. 아까 바로 이야기했다면 모를까. 이제 와서 좀 우습잖아. 신고한들 증거도 없고 본 게 없으니까 내가 증인이 될 수도 없지. 저 인간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그만이야. 세상은 우리보다 저 인간 말을 더 신뢰할 테니까. 강주가 미온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도 같은 공간에 있었어. 기분 나빠. 하지만 내가 만나는 고객의 대부분은 남자야. 격려한답시고 혹은 고맙다며 단둘이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슬쩍 끌어안으려는 사내들은 얼마든지 있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들이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건 그들도 알고 나도 알지. 음흉하게 어깨를 떡주무르듯 하는 놈도 있고 바지 걷어 장단지를 내보이며 얼마나 단단한지 만져보라는 늙은이도 있어. 의도적으로 음란한 얘기를 늘어놓으며 반응을 기대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강주의 눈빛은 증오와 타협이 뒤섞여 흔들렸다. 그런데 그게 어때서? 그들도 내 고객이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줘. 그 덕분에 내가 먹고 산다고. 카랑카랑하게 쏟아낸 웅변과 달리 강주는 절망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미호는 시선을 돌려 아득히 먼 산을 바라보았다. 운전대를 집어던지고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송 교수와 멀리 떨어져서 강주에게 사건에 대해 발설하고 싶었다. 미호는 얼마나 간절히 이 순간을 바라며 대관령을 넘어왔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자신은 하지 못했으면서도 어떻게 강주가 명쾌하게 시비를 가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일까? 훅, 미호는 들이마셨던 뜨거운 공기를 가늘고 길게 토해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너와 나에게 좋을 게 없어. 나한텐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너도 소설 쓰고 살아야 하잖아. 강주가 모질게 말했다. 그녀의 말이 옳을지도 몰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송 교수와 농담하고 웃으며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되는 것일까?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무너질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 미호는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미호는 몸을 일으켜 강주와 마주섰다. 만약에 물결이라면 그이 다물어. 추악한 일에 내 아이 끌어들이지 마. 강주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을 마주한 사람처럼 작은 주먹 하나만을 불끈 움켜쥔 채 죽음을 불사하고 맞서 싸우리라 다짐한 전사처럼 강주가 입술을 앙다물고 미온을 노려보았다. 얼음장 밑에서 건져 올린 강아지처럼 가엾게도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햇볕이 폭설처럼 쏟아졌다. 뙤약볕 한가운데를 헤엄치듯 쇠똥을 맨 사내들이
고랭지 배추밭에 올라와 약을 치고 있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위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하얗게 피어올랐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강주는 아직도 가늘게 떨고 있는 손으로 백을 열었다. 짙은 갈색 선글라스를 꺼내 눈을 가렸다. 가면처럼 두려움을 감추고서야 스스로 안심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넌 여기 있어. 미온이 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동안 강주가 그녀의 손에서 카메라와 녹음기를 빼앗듯 챙겼다. 화가 난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강주는 송 교수가 기다리고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출연 미온 최덕희, 강주 정남, 해설 송도영,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기술 위종수. 김규나 장편 소설 체리 레몬 칵테일.